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패닉 같은 예.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 당황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말만 팬데믹이지 팬데믹을 겪은 적이 없어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페니실린 발명 이후에는 다 치료가 되는 걸로 믿었었죠. 간단히 오늘 모신 김경환 박사님 소개해드리면요. 현장, 연구, 교육 세 군데에서 모두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증권회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글로벌실과 금융실을 맡으셨고 또 CJ그룹에서 기획실 또 대성산업에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4년 전에 세종대 하셔서 부총장과 경영대학 학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사태와 경제 상황과 전망 주제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상당히 이제 중간적인 그런 평가가 되면서 동시에 약간은 좀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창의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위기를 어떤 분들은 뭐 그 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하다 또 어떤 분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충격적이다 또 심지어는 1929년 대공황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위기를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이제 요즘 그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하는 전망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리만급은 되는 것 같다. 네. 오히려 대공황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루비니 같은 사람이죠. 그 뉴욕 대학에. 그 사람은 항상 비관론자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루비니 교수는 제가 옛날에 IMF 팀장을 할 때 그때 그 양반이 그 자기 NYU 교수 하실 때 홈페이지다가 한국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장문의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못 살아난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이 제일 빨리 극복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전 잘 안 믿습니다. 루비니. 근데 그분은 좀 디스카운트 생각을 하면 이제 제 그러면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냐. 저는 적어도 맨 나라의 경우에는 올해는 오히려 리만 때보단 상황이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내년에는 그 후유증은 오히려 리만 때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올해로 본다면 리만보다는 좀 약하게 시작을 할 것 같지만 내년도에 어떤 하방 위험성을 감안하면 리만급 또는 리만보다 조금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기간을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공황 이후의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회복하지 못할 정도 세계 경제가 깔아져서 그 대공황처럼 5년, 6년의 그런 그 암흑기를 가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리만급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요새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는 될 텐데 V자냐 U자냐 이런 소리도 많이들 하긴 하는데 그 4월 중순에 IMF 그 세계 경제 전망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금년에 세계 전체로 성장률이 그거 상당히 심한 거죠. 원래 아마 3개월 전에 IMF 전망할 때만 해도 아마 플러스 3% 플러스 3이었죠. 3.3%인가 전망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3%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큰 충격이긴 하지만 리만하고 차이는 리만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내부적인 요인이었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소장님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리만 때는 세계가 미국발 리스크를 다 껴안은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럽은. 그때는 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병균을 전 세계가 다 나눠가져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버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그 코로나라는 병균을 나눠가진 상태가 된 건데요. 이제 중국발로 미국발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그때 금융기관들이 그때 그렇게 하면 추격을 방서 리스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발현이 돼서 금융기관으로 오는 리스크에 대해서 리저브가 옛날보다 훨씬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그 내성이 상당히 있어서 금융 시스템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럭키한 얘기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많이 얘기하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래서
지금 소비를 극도로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인위적으로. 이제 감염 우려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백신과 치료약이 좀 일찍 나와서 상용화가 빨리 된다든가 사실은 대부분의 전망은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V가 될 것이냐, U가 될 것이냐, L이 될 것이냐, 심지어 이제 저는 한국 경제의 경우 약간 하키스틱형으로 갈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가다가 나이키 커브보다 뭐 좀 깔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다시 옆으로 기는 옆에 왼쪽이 깊은 루트형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이 치료약과 백신이 그렇죠. 언제 빨리 상용화되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하나는 2, 4분기, 그러니까 5월 달부터 6, 7, 8까지는 상당수가 아니라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이 코로나의 위력이 계절적 요인으로 약해진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야외 생활도 많이 하는 데다가 독감이라는 게 역시 독감인데 이것도 그 습기와 온도에는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건 굉장히 코로나가 잘 버티는데 습하고 이거는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번 거죠.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중국도 이상, 미국도 이상, 중국이 제일 빠르다고 그럽니다. 보면 백신은 중국발이 됐던 미국발이 됐던 백신이 9월 상용설이 나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엄청 낙관적입니다. 근데 1년, 내년 초 또는 올해 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겨울까지 시간을 벌었다면 이게 상용화가 됐다는 자체만 해도 일단 심리적인 안정이 되고 눌러놨던 소비가 여름에 조금 이게 좀 느슨해지면 펜트업 디맨드를 폭발을 좀 할 거고 2차 폭발이 이제 다 안성됐다 해서 한 번 더 소비가 폭발할 수 있다는 본다면 이 경제가 굉장히 올해의 경우에 푹 빠졌다가 V자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좀 배제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년이 더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소장님. 왜 그러냐면 니만 때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뭐냐면 집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야 큰일 났네 겨울에. 방화수를 좀 갖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 없는 물 다 갖다 지붕에다가 막 껴안고 이랬는데 이 방화수가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서 꼬우라고 한다다가 옆집 가서 꼬운 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내년 못자리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관계용 그 저수조까지도 있는 물을 갖다 다 털어다가 쓴 격이 그때 리만 사태 이후에 재정 위기였거든요. 요즘 패키지를 보면 진짜 정말 저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할 정도 각국이 난리인데요. 지금 나온 얘기가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미국 얘기예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해도 지금 3조가 지금 승인이 났고요. 2조가 엑스트라가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2조 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방화수 얘기대로 이건 나중에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갚냐 이거죠. 내 농사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리만 시절에도 2년차에 재정 위기가 줄줄이 닥쳤거든요. 그때 2년차 말쯤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내년에 걱정되는 건 나라가 재정 위기가 되면 이건 금융 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이 꿔줬을 거 아니에요. 또 많은 경우. 그래서 그 위험도 내년 되는 후유증이 굉장히 걱정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1년을 김 박사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금년에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재정 돈만 많이 쓴 게 아니고 또 금융 쪽에서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수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위기는 백신과 치료제 뭐 둘 중에 하나나 둘 다가 개발되면 그 위기 자체는 상당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거다. 미국 정부가 이번 코로나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그 3월 25일경에 그게 3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이미 3조 달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GDP의 15%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패닉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 당황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금리도 그냥 0%로 내려버리고. 왜 그래요? 미국이 왜 저렇게 나와요? 우리가 페니실린 발명 이후로 팬데믹은 거의 종식된 걸로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항생제라는 게 강력한 게 나와서 그 다음에 치명률을 보면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말만 팬데믹이지 팬데믹을 겪은 적이 없어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페니실린 발명 이후에는 다 치료가 되는 걸로 믿었었죠. 평균적으로 이게 우리가 홍수에 제방을 쌀 때 100년간 여기까지 왔다라고 계산해서 그 제방을 위에다 쌓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0년간 평균보다 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정도면 의료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생각에 오바마 케어조차도 낭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백도로 시켜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를 미국도 당해본 적이 없어. 거기다가 미국 자체 이민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안 잡히는 사람이 많다, 시스템에. 이게 겹치면요, 팬데믹을 컨트롤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 보고 다들 박수치고, 뭐 중국은 잡았다고 그러고 한국 잡았다는데, 전 세계에서 이 가버먼트,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나른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저쪽은 통제를 위해서 한 거고, 우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2004년에. 미국은 전자정부 못합니다. 다들 투표해보면 절대 안 된다. 국민투표로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그래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원칙으로 하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의 근거에서 이 세 개가 겹치다 보면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패닉이거든요. 특히나 네.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번에 경제가 망가지면 트럼프 재선도 요원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패닉 상태라 좀 보거든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한국, 중국, 대만 같이 이 가버먼트가 잘 발달된 나라도 없을 거고, 그거 말고도 미국이 그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죠. 저소득층이나 흑인 같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말하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책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지적해야 될 게 이제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다시 말하면 해고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해고자가. 얼른 생각하면 미국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GDP의 한 10%? 에서 20%. 20%까지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EU 얘기 잠깐 좀 해보시죠. EU가 이번에 미국이 못지않게 취약한 것 같아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특히나 이제 프랑스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해낸 나라고, 그래서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 그건 지금 정치 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도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쪽에 대해서 국가의 그 개입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안 건들려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인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취약한, 특히 영국은요, 선생님 처음부터 자기네가 그 질의 겁을 먹고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다. 그냥 집단 면역으로 가자. 의료 시스템 전체가 못 받아들이는 정도로 바뀐 거죠. 이태리는 아주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이태리가 지금 그 의료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시스템이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탈리아하고 영국이 취약하더라고요. 예, 제일 취약하죠. 사실은 영국은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요. 근데 되게 영국에 살다 온 사람 얘기가 진짜 그 젊은 사람들만 후지돼요. 없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 기다려야 된다. 예. 그럼 한번 치료비에 2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3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걸린 사람은 그걸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안 걸리면 한국 들어온다는 얘기도 그 정도인데, 의료 시스템이 그거는 정말 미국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말만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유럽도 미국보다는 나은 의료 시스템이라 믿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핸들이 안 될지 몰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인 이제 퀘스천이 하나 드는 게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사조가 한번 불었잖아요. 80년대 레이건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도 IMF 때 신자유주의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우리가 믿었던 그때 몇 가지 그 버추들이 있잖아요. 작은 정부, 그 다음에 효율, 민영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맞죠. 민간 부분이 공공보다 잘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적절하게 믹스가 돼야 되는데요. 저는 해결의 정반합을 믿는데요. 항상 보면 이게 심하면 반대가 나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세서스가 나오죠. 합이 나오는데, 문제는 너무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많이 들어왔죠. 거기 시스템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의료의 영리화를 조금 강화를 하다 보니까 병상수가 많이 줄었대요. 10년 전에 비해서 한 40%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겉멋들어서 따라갔던 나라들이 또 이번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걱정이 벌써 하나 듭니다. 모든 것이 보면 결론이 큰 정부가 좋은 거네. 이제 그건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가 이게 끝나면요.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오고, 신자유주의가 옳은 거냐, 민간이 하는 게 옳은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또 한 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되는 얘기가 새로운 화두로 논쟁이 벌써 시작됐고요. 걱정스러운 건 항상 뭐든지 방향이 그렇게 틀면 과다하게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신자유주의 이후에 정부 부문의 비효율 같은 게 많이 줄어든 건 전 세계적으로 효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경제학에서 그 뭐 파레토 옵티멀리티니 뭐 웰페어니 이런 게 다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문제가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 그 우리나라는 이미 반대로 갔고요. 반대로 갔을 때에 지금 그 비용이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항상 중용이 좋은 건데 그렇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예. 세 가지 면에서 그 논쟁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정부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추적을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건 예. 전제주의 국가건 간에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예.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자본주의의 미래라 그래가지고 예. 과연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 또 예. 이렇게 취약계층이 예. 노출되어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을 보니까 4월 28일 현재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나라가 4나라더라고요. 예. 영국, 스페인, 예. 이탈리아, 프랑스. 그중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은 G7 국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을 포함하면 예. G7 국가 4나라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가장 그 큰 타격을 입은 예. 또 의료 시스템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취약한 예. 그런 나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왜 이렇게 취약하냐, 이제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과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1929년 대공황에 비견할 만한 메가톤급 위기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닌 왜냐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 뭐 4, 5년 또는 2차 대전 시작할 때까지 계속 건조하는데 졌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백신이나 예.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 자체가 이제 통제가 되면 요거 자체는 이제 끝나겠지만, 문제는 지금 금년에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과 그렇죠. 예. 그 통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렇죠. 문제가 될 것 당연히 같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예. 이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예. 회복은 될 것이다.